고통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제도 고통스러웠고 오늘의 삶도 고통스러워요. 이분은 이미 꿈까지 이미 가난해져 버렸어요. 희망은 공짜입니다. 희망은 정직한 거래고, 여러분 심장이 쿵쿵쿵쿵쿵 뛰는 게 천지 간의 거래라니까. 천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본체가 여러분들한테 쿵 뛰고 들르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고승대덕들한테 사람의 생이 어디까지인지 하니까 한 호흡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숨을 들여 마시고 못 내쉬도 죽고 내쉬고 못 들여 마셔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사는 쇠 수저로 밥을 먹었으니 몰라요. 몇 수저를 먹고 몇 끼니를 먹는지 관심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쇠 수저 위에 올라오는 나락 하나, 쌀 한 톨은 여러분들한테 일용할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새벽 서리에 모진 풍파에 온몸을 다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꿈은 이 고통에 익숙한 채 오늘도 고통스럽고 지금 이 순간도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내일도 고통스럽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속에, 오장육복 속에 잘 노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즉 여러분 업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눌러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행복하고 건강할라 치면 여러분 세포가 확 잡아 당깁니다. 어디를 가? 희망이 있는 골짜기로 가고 싶어서. 이 희망은 정직한 파장이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일으키고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희망에 지대면 이 고통이 입력된 정보가 여러분을 땡겨버려요. 그리고 귀에 속삭입니다. 니한테 어울리지 않아, 희망은. 그리고 꿈 같은 건 니한테 더더욱 맞지 않아. 그냥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너는 아프고 지질이 궁상으로 찌들린 채 살아야 돼. 요게 세팅돼 있어요. 정보로. 완벽하게 파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게 너무나 지극하게 당연한 거라니까. 이 부드러움은 익어야만 나오는 거거든. 완벽하게 익어야만.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돈, 이 텍스트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이 돈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요렇게 길도자하고 요렇게 의자입니다. 요걸 자리석자로 표현하면 됩니다. 물론 한문은 이렇게 안 적어요. 여러분들이 길 위에 어떤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냐고. 요 돈을 관심이 있는 자라면. 그런데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말은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홍익인간은 자기 뇌를 통째로 개백한 사람이에요. 자기 뇌를 완벽하게 디자인을 끝낸 사람이라고. 그래서 잘 놀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조직에 가도 그 사람이 빛으로 부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요 홍익인간은 두 축이 있다 했잖아요. 요렇게 균형과 질서가. 근데 요게 합쳐지면 조화인데 우리는 요거를 조화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말할 뿐이에요. 완벽하게. 조화라는 걸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하나의 높임말로 님이 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하나의 님이 되는 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점 찍으면 뭐예요? 나와 남밖에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 지구 땅덩어리는. 그런데 나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지배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지배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들이에요. 절대로 따뜻한 거는 이 친구들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배자는 적어볼게요. 차갑고
냉소적이고, 적어볼게요. 냉소적인 이성이라고. 물론 여기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성이 다 차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지배자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로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없어지든지 요렇게 아니면 내가 있든지 남이 사라져야 돼. 이래야 통째로 하나가 되는데 나와 남의 이분법적인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음량으로 요 나가 없어지는 게 가장 완벽한 평화인데 요것이 잘 안 없어져요. 왜요? 온통 이 나라는 아상이 내가 있다라는 이 착각이 온통 지배적인 의식 구조에 완벽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엉켜 있는 것이 풀어내니까 말짓과 몸짓으로 드러나요. 몸짓으로. 이 말짓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공격적이고 화증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아주 억압적이고 지배적이고 강압적이에요. 말이. 몸짓은 아주 조잡하고 졸렬한데 익숙해져 있어요. 지배자의 패턴은. 나가 1인칭입니다. 남은 2인칭이에요. 나와 남이 안 합쳐지니까 비겁하게 인간은 여기다 3인칭을 땡겨요. 이것이 부처님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없애고 가족도 없애요. 없앨 때 배려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배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요 도와주십시오. 부처님요 도와주십시오. 3인칭을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요 나한테 즉 지배자한테 요 지배자는 잠재적인 정신질환자예요. 어떻게 해요? 약간 좀 심한 말처럼 들릴 줄 몰라도 지배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지배의 욕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근데 이 지배의 욕구의 주인공들은 퍼펙트하리만큼 가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아와 자아 자체를 갈갈이 다 조각내버려요. 시끄러워 와장창 네가 뭐 한다 꽝 싸우고 찢고 볶고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의 지배적인 그 욕구에 의해서 완벽하게 노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기 시작하는 4살 5살이 찾아오면 아버지의 폭언과 그런 시끄러운 싸움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때 아이의 자아는 뒤로 숨어버려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몸만 자라서 여러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이 자아의 방에, 조각난 자아의 방에 뭘 숨겨놓냐면 그때 소리로 만들어진 피해의식 패턴을 집어넣어 버려요. 이 피해의식은 자격지심이고 열등한 의식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나이트클럽 가서 미친 듯이 춤추는 여자는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려요. 아주 매력적이라서 하는 일마다 매사의 주인공이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면서 퍼펙트한 만큼 인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출세도 빠르고 사회성도 강해요. 그런데 요 가해자들한테 억눌리고 자아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조각이 갈갈이 나 있고 자아가 찢어진다 그래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방 안에 무의식대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인간을 안 만나야지 하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는데 아버지하고 완벽하리만큼 복제된 똑같은 인간을 만납니다. 아버지가 징그러. 그리고 자기는 우리 엄마처럼 평생 저렇게 아버지한테 찌들려서 안 살아야지 하고 맹세해놓고 엄마하고 똑같은 말투로 내 아들 딸들한테 학원비 검사한다. 시끄럽다. 학원 끊어. 네가 그따위 하고 끊임없이 가해자. 옛날에는 여러분이 피해자였어요. 철저하게. 몸만 자란 어른이 된 거라니까. 그때 그 자아는 고착돼 버렸어요. 자아가 고착. 아스팔트처럼 들러붙어 버렸다. 그때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은 그래서 그 자아 속에 엄마 떠올리면 희생자. 탁 찍혀요. 아버지한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던 희생자. 나는 불행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난 나이팅게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하고 딱 넣어놨어요. 요 고착된 자아는 풀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분명 아이 때는 피해자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했던 두 부모님을 따라서 하고 있다. 가해자가 된 지 오래예요. 요것이 지배 욕구에 완벽하게 노출된 홍익인간은커녕 우리는 이런 가해자를 소위 말해 시커먼스라고 표현해요. 시커먼스 이꼬르 귀신 덩어리. 시 장두석이 모릅니까? 이봉원하고 시커먼스 하는 거. 시커멓다니까 막 지밖에 몰라요. 말을 해도 추접스럽고 몸짓을 해도 더럽고 누추해요. 이런 친구는 더 불행하고 안타깝고 더 가여운 게 지 영혼이 사랑이라는 사랑, 즉 참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여운 영혼이에요. 거꾸로 갑니다. 요 가해자가 피해자입니다. 거꾸로는. 자, 요 지배자를 요로 끌고 갑니다. 지도자로. 이렇게 지도자 딱 적어 놓고 한 1, 2분만 쉬었다 할게요. 예.